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자, 오늘은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사실은 초보 격리는 좀 취업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력서를 여러 번 내실 거예요. 그렇게 이력서를 여러 번 낸 중에 면접의 기회라도 온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캐치하셔야겠죠. 저는 이쪽 계통에서 한 16년 차 정도 있었고 또 위탁사에서도 위탁사에서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람을 뽑은 적도 있었습니다. 격리를 뽑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면접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관리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치관리, 두 번째는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자치관리는 뭐죠? 네, 자치관리는 위탁사와 계약을 맺지 않고 입주대표회의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입주대표회의는 누굴 뽑아야 되죠? 네, 관리사무소장을 뽑겠죠. 관리사무소장이 관리 주체가 되어서 관리사무소장과 입주대표회의 두 분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자치관리입니다. 두 번째로 위탁관리는 뭘까요? 네, 위탁관리는 위탁관리 업체와 계약을 해서 위탁관리 업체에서 관리사무소장을 뽑아서 파견을 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치관리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관리를 할 때는요, 여러분 자치관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 대표 회의가 운영을 한다고 그랬죠. 그럼 누가 뽑을까요? 그 두 분이 뽑겠죠. 그런데 첫 번째로는 소장님이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관리사무소장님이 그 단지에서 오래 근무를 했다거나 조금 이제 다른 입주자 대표들이 관리사무소장님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서 그냥 당신이 쓰는 직원이니까 당신이 뽑아서 우리한테 그냥 소개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관리사무소장님이 우리가 보내는 그 수많은 이력서 중에서 어떤 분이 적합한지 걸러보겠죠. 이제 만약에 격리분이 좋게 나간다면 격리분도 같이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적합하다면 전화가 올 겁니다. 따르릉 여보세요. 네, 여기는 무슨 아파트입니다. 이력서 제출하셨죠? 뭐 판도라님께서 우리 단지에 적합하신 것 같아서 몇 월 며칠까지 면접 보실 수 있으면 면접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러면서 전화를 끊죠. 그렇게 해서 면접을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면접을 보게 되면은 가기 전에 늦게 가는 거는 정말 예의가 아니고요. 한 10분, 5분 전쯤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먼저 가 있는 것도 그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10분 전 정도에 가서 도착해서 인사 나누고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온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인사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격리분들이 이렇게 차를 주실 거예요. 그럴 때 너무 감사합니다. 라던가 좋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나중에 어차피 소장님들이 격리분한테도 저 친구 어떠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그러면 부침성 괜찮은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항상 방긋방긋 웃으면서 네, 면접을 보시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하는 사람들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제가 그래서 자주 웃는 건 아니고요. 네, 웃는 얼굴에는 침 못 뱉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밝은 얼굴로, 편안한 얼굴로 네, 면접을 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면접 봐서 떨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상이 좋죠? 농담입니다. 네, 밝은 얼굴과 편안한 말투가, 신뢰감 있는 말투가 굉장히 면접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장님이 이분에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겠죠. 뭐, 직장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 여기 오셔서, 실력은 어떠신가? 뭐, 성품은 어떤가라고 면접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적합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급한 경우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쯤에 바로 전화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그 자리에서 이제 사인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파트 격리는 급하게 나가시잖아요, 전임자가. 그러다 보니까 후임자도 좀 급하게 뽑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경우,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서 전화를 바로바로 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지나서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관리사무소장님이 뽑으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대표회장님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러 가는 과정, 뭐 인사시키려고 하는 과정, 요 정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리소장님보다는 이제 입주자 대표회에서 내가 뽑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제가 제일 저는 이제 자치관리에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그래서 자치관리에 특화된 경리다라고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관리 오래 있었는데요. 그 자치관리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 좀 이렇게 멋있는 분이셨나 봐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그래서 면접을 입주자 대표 회의가 함께 한 뭐 6, 7명이 쫙 앉으셔서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장님은 이제 이력서를 골라서 이제 추리셨겠죠. 그리고 이제 아니면 이제 대표하고 같이 추리셨거나 하셔서 대표님들이 쫙 무슨 대기업 면접처럼 쫙 앉아서 면접 본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에 남았던 면접은 일산에 있는 K아파트, K2단지, K2단지라는 아파트였는데요. 그 단지에서 제가 나중에 그 단지에서 근무도 했어요, 뽑혀서. 근데 제가 너무 이제 그 단지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먼저 갔는데 시험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삼성에서 보는 인성 검사 그런 거를 이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거의 30분? 거의 되게 오랫동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시험을 오래 보냐, 아파트에서. 그리고 이제 났는데, 그 다음에 4, 5명 정도가 한꺼번에 이제 그 시험을 봤습니다. 본 다음에 대표회의들이 쫙 앉아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제가 면접을 보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나죠. 이 아파트 좀 이상하네. 그리고 이제 제가 나오는데, 그분이 하얀색 봉투를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교통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와 정말 박수를 치면서, 와, 교통비를 주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여기가 처음이다 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받아갖고 온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곳에서 한 2, 3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아파트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면접을 보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항상 밝은 환한 미소와 편안한 말투,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 단지에 꼭 취업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굳은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그러면 자치관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장님이 직접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면접 후에 합격 여부는 보통 바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화나 아니면은 조금 지나고 나서 전화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위탁관리 업체에서 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탁관리 업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작은 좀 소규모의 위탁사에서는 그냥 위탁사에서 뽑지 않고 단지에서 뽑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에서 뽑을 때, 네, 아까 자치관리와 똑같이 소장님과 아니면 입주자 대표 회의와 같이 뽑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대형 위탁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대형 위탁사의 경우에는 위탁사 자체에서 뽑습니다. 위탁사 자체에서 뽑는데 저의 경우로 그냥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이력서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컨택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력이 있는 분을 뽑는데, 그 단지가 너무 이제 급여가 작거나 너무 열악하거나 시끄럽다는 거는 좀 입주자들끼리 다툼이 있거나 이래서 그 주변에서 경리들이 가지 않겠다, 경력자들은 가지 않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초보 경리들이 옵니다. 그럼 초보 경리들도 면접을 봐요. 어쨌든 그 중에 제일 괜찮은 경리를 한 분을 컨택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직접 그냥 그분을 전화통화, 구두통화로 해서 그분을 와서 면접을 보게 하는 경우가 있었고, 본사로 와서 면접을 보게 하는 경우가 있었고, 직접 그냥 그 단지에 가서 소장님하고 같이 봐서 저랑 소장님이랑 괜찮은 직원을 뽑아서 본사로 면접을 보러 오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 소장님께서 먼저 급박한 경우에는 소장님이 먼저 뽑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좀 대형 위탁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가능하면 위탁사에서 뽑아서 파견을 내보내는 형식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근로계약 자체를 누구랑 하죠? 위탁사랑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어쨌든 제가 마음에 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직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통화를 해요. 경력도 괜찮으시고 말하시는 것도 괜찮으시네요.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대형 위탁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근무했던 W 위탁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 2번 정도 이렇게 모아서 면접을 봐요.
그 사업체들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면접을 보러 들어오게 되고요. 그럼 제가 이제 그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오실 때 이력서,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건강득실 확인서, 그리고 본인 그 자필로 쓰는 소개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탁사에서 그 건강득실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맞아요. 그분이 실제로 이력서의 근무일자와 그분이 실제로 근무하는 일자가 맞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 직장 쪽에도 좀 연락을 드려서 그분이 그쪽에서 근무를 하셨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섬으로 근무를 하셨을까요? 격리로 근무를 하셨을까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네, 가짜로 본인 섬으로 일했는데 격리로 일했다고, 네, 가짜로 그렇게 본인의 이력서를 제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식도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면접을 보러 딱 오시잖아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그분에게 이제 시험지를 드립니다. 시험지를 드리면 그분이 시험 문제를 풀게 되죠. 시험 문제를 열심히 풀면 그 시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채점을 하게 됩니다. 시험 문제는 제가 이제 뭐 당연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여러분. 이제 시험 어떤 종류가 나오는지 정도는 이제 여러분 가실 때 저희가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시험을 보는 이유는 격리로서 합당한지를 보겠죠. 그럼 뭘까요? 그분들이 당연히 분계를 잘 하는지, 예, 중요한 분계를 잘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걸 볼까요? 네, 회계 요소들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급여, 퇴직금, 연차 같은 걸 계산을 잘 하는지, 회계 처리 기준을 잘 아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시겠죠. 그런 걸 시험을 보겠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라도 그런 걸 시험을 보시겠죠. 네, 그런 공부를 좀, 여러분들이 근데 경력자분들 같은 경우도 다 아셔요. 근데 실제로 시험을 보게 되면 너무 헷갈리셔요. 왜냐하면 엑셀로 했었고, 또 어떻게 했었죠, 우리가? 예, 우리가 주로 보통 그냥 전표에다가만 뚜뚜뚜뚜 입력을 하면 옆에 이제 차대변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런 거를 공부를 좀 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점수는 너무 나쁘지 않으면 문제는 없는데 너무 나쁜 경우에는 뭐 재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면접을 이제 시험 점수를 가지고 회계하시는 분을 이제 회계 담당자분을 만나시고요. 뭐 과장님이나 차장님이나 이런 이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시겠죠. 저는 이제 여기도 이제 S사인데 S사의 근무가 아니고 S사에서 면접을 볼 때는 그때는 회계 시험을 안 봤어요. 회계 시험을 안 보고 그냥 회계 담당하시는 과장님하고만 면접을 봤던 것 같습니다. 야, 면접을 이렇게 그 회계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면은요, 회계 뭐 이사님이나 차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야기를 이제 그 위탁사에 따라 다르시겠죠? 이야기를 나누시거나,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본부장님이 없으신 곳들은 뭐 다른 뭐 부장님이나 그분들이 보시고, 나머지는 이제 사장님, 대표 이사님이 보시거나, 큰 위탁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거기 사장님들이 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모든 위탁사가 다 같지는 당연히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위탁사에서는 그 과정이 한 2단계까지만 있는 뭐 한 두 분 정도만 보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3, 4명까지 보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잘 면접을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그냥 성심성의껏 그분들한테 답변하면 되고, 대신에 시험은 조금 공부를 하셔서 너무 못 보지 않도록, 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볼 때 옷차림은 당연히 깔끔한 옷차림을 좀 해주셔야겠죠? 뭐 그럼 면접 보러 가는데 막 청바지나 막 너무 짧은 반바지 이런 거 입고 오시면 저희가 좀 약간 민망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옷은 뭐 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장이면 더 좋고, 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깔끔하게 입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탁사에서 저도 면접을 볼 때는 늘 좀 겁이 나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자신감 있고 편안한 태도로 면접에 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면접 잘 보시고요. 두려움 없는 그런 면접 되시기를 제가 빌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안녕히 계세요.